안녕하세요, 주희입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파리브레스트인데요. 프랑스에서 기원한 굉장히 클래식한 디저트 품목인데, 파리에서 브레스트라는 지역까지 자전거 경주 대회가 있었는데 그 경주 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디저트예요. 그래서 자전거의 바퀴 모양을 본따서 동그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원래 오리지널 파리브레스트는 헤이즐넛 프랄리네를 넣어서 그 견과류의 풍미가 굉장히 진한 그런 디저트인데, 오늘은 그런 조금 어려운 과정을 생략하고 집에 있는 땅콩잼이랑 산딸기잼, 딸기잼, 살구잼 이런 다양한 잼을 응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디저트예요. 저는 오늘 슈 위에 비스킷을 한 겹 올려서 쿠키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식감이 바삭바삭해지고 달달해서 훨씬 맛있거든요. 비스킷 만드는 과정이 조금 어려우면 생략하셔도 되고, 바삭한 식감을 살리고 싶으시면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푸드 프로세서로 손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박력분 있고, 아몬드 가루, 그리고 슈거 파우더. 가루 재료는 한 번에 제가 계량을 해두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것도 버터인데, 이렇게 깍둑 썰어서 차갑게 준비하시고, 단단한 상태로 만들어야 파트 사브레가 반죽이 떡지지 않고 잘 쪼개질 수 있기 때문에 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가루 재료를 믹싱볼 안에 채쳐 넣을게요. 이런 식으로 날 넣고, 이제 차갑게 깍둑 썬 무염 버터를 군데군데 넣어주세요. 2초씩 끊어가면서 갈아줄게요. 그리고 중간중간 탈탈 털어서 골고루 갈릴 수 있게끔 재료 섞어주세요. 버터는 쌀알 크기 정도로 잘게 쪼개줄 겁니다. 이렇게 군데군데 덩어리진 반죽이 되었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멈춰주면 돼요. 호일 위에 올려놓으시고, 최대한 얇게 밀어주셔야 4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면 4개가 되겠네요. 파트 사브레는 냉기를 충분히 먹여야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최소 30분 이상은 단단해질 때까지 냉장 휴지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파트 사브레 냉장 휴지 하는 동안 바로 만들어야 될 게 이제 크렘 파티시에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노른자. 크렘 파티시에가 노른자로 만드는 크림이라서 노른자가 없으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옥수수 전분도 준비하시고, 옥수수 전분이 없으면 박력분 쓰셔도 괜찮고요. 백설탕, 젤라틴 1장 2g이에요. 판젤라틴 불려가지고 제 물기를 짜서 준비해두었어요. 그리고 우유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노른자를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 노른자랑 혼합해줍니다. 이렇게 노른자랑 설탕을 미리 섞어 놓으면 뜨거운 우유를 넣었을 때 노른자가 응고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번 재료 옥수수 전분도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시 혼합을 해줍니다. 노른자, 설탕, 전분까지 섞으면은 이제 노른자 재료는 끝. 우유를 전부 부어줄게요. 기포가 살짝 끓어오를 정도로 데워주시는 게 딱 좋아요. 우유를 너무 오래 끓이면 수분이 날아가서 이제 반죽에 영향을 주니까 이렇게 끓어오르기 시작하면 바로 불 꺼줍니다. 데운 우윤자 쪽에 반만 넣어주세요. 섞어주세요. 이렇게. 노른자 혼합물을 다시 냄비 쪽에 전부 부어줍니다. 볼 벽에 있는 거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렇게 싹싹 긁어가지고, 크렘 파티시에를 끓일 때 중요한 거는 옥수수 전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전분을 호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호화한다는 거는 익힌다는 거죠. 이제 걸쭉한 상태로 전분이 익어버리는 거예요. 텁텁한 맛도 없어지고 식감도 탱글탱글하고 맛있어지고. 다시 끓여줄게요. 불은 중불에서 강불 사이로 두신 다음에 지금부터는 쉬지 않고 계속 저어주셔서 걸쭉한 상태까지 끓여주세요. 점점 걸쭉해지기 시작하는 거 보이나요? 벌써 풀처럼 걸쭉해졌죠? 확실하게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 걸쭉해지고 나서도 조금 더 저어서 끓여주세요. 확실하게 끓여주시면 큰 기포가 터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매끈한 상태로 떨어지면 잘 끓이신 거예요. 여기까지 끓여줄게요. 판젤라틴 불린 거 하나 넣으시고요. 이 열기로 저어가면서 골고루 녹여주시면 됩니다. 젤라틴이 물을 먹여서 불려놓은 거라서 수분감이 있잖아요.
좀 더 부드러운 텍스처의 크렘 파티시에 크림이 완성된 거예요. 전부 넣어줄게요. 냉기를 빨리 먹을 수 있게 최대한 얇게 펼쳐주시면 우리가 사용하기 직전까지 차갑게 식을 거예요. 습기가 차지 않도록 밀착 랩핑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균이 가장 잘 번식할 수 있는 환경이 습하고 따뜻한 곳이에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른자까지 들어갔으니까 확실하게 밀봉을 해주신 다음에 사용 전까지 차갑게 식혀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크렘 파티시에를 잘 끓이면은 굉장히 달라붙는 거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면 크렘 파티시에 잘 끓이신 거예요. 핸드믹서로 부드럽게 풀어줄게요. 이게 마치 처음에는 묵을 으깨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렸으면 요 땅콩버터 넣어줄게요. 오늘처럼 땅콩잼 넣고 이제 부드럽게 혼합해줄게요. 이렇게 섞어주시면 돼요. 쉽죠? 이제 크렘 파티시에르랑 땅콩버터를 휘핑할 때 부드러운 상태가 됐다 할 때까지 좀 충분히 휘핑을 해주셔야 입에 넣었을 때 크림이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져요. 땅콩버터 커스터드 크림이 된 거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생크림을 넣으면 디플로마트 크림이 되는 거고요. 생크림을 투입해서 식감을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차로 한번 휘핑을 해놓는데 아이싱 할 때처럼 빡빡하게 올리실 필요는 없고요. 좀 부드러운 크림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원래 생크림 휘핑할 때는 손으로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요. 휘퍼를 넘겼을 때 모양이 약간 유지되면서 너무 흔들리지 않지만 부드러운 느낌. 절대 오버 휘핑 하지 마세요. 휘핑해서 준비한 부드러운 크림을 3번에 나눠 넣을게요. 3분의 1 넣고 저속으로 혼합해줄게요. 볼 주변 좀 정리해줄게요.
너무 오래 휘핑하면 크림이 다 묽어질 수가 있으니까 어우러졌다 싶으면 마무리하시면 돼요. 마무리는 항상 주걱으로 볼 벽이랑 바닥 쓸어서 깔끔하게 정리해주겠습니다. 크림이 덩어리지지 않고 정말 매끈하고 균일한 텍스처가 되어서 만족스러운 크림 텍스처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잠깐 실온에 두시면 돼요. 짜잔! 제가 딱 좋아하는 갈색, 누릇누릇한 갈색이 됐어요. 이렇게 자전거 바퀴 같은 모양이 동그랗게 잘 나올수록 예쁩니다, 모양이. 타공 매트 구울 때는 바닥에 잘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떼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분리가 돼야 됩니다. 일반 칼은 썰기 조금 어려워요. 싹싹싹싹싹싹.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 게 보이죠? 여기가 이제 크림이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원하시는 깍지 쓰시는데 제가 만든 거랑 똑같이 만드시려면 이런 장미 깍지 쓰시면 예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 크림에 절반만 우선 넣을게요.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공기를 뺐어요, 최대한. 제가 만드는 거 보면 생각보다 막 어렵진 않죠. 보기에는 되게 예쁜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살짝 살짝. 덮어주면 끝! 저는 이렇게 뿌리는 게 예쁘더라고요. 눈 내린 것 같잖아요, 그죠? 그치? 여기 위에다가 잼을 살짝 얹어주면 크림이 얹은 잼이 되는 거예요. 저처럼 뭐 잼 조금 얹으셔도 되고, 말씀드렸다시피 데코는 개성이에요. 데코 너의 길을 가라. 오늘도 열심히 만든 만큼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제가 좀 비정형으로 짜가지고 약간 프릴 모양 같기도 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짜줬어요. 보는 방향마다 크림 모양이 좀 다 다르죠? 딸기잼을 좀 깔아놔가지고 색깔 대비가 되죠. 크림이 진짜 가득가득합니다. 맛있어요. 익숙한 땅콩버터랑 딸기잼 토스트를 진짜 고급스럽게 만든 버전. 파리브레스트 보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파리브레스트는 크림이 많이 들어가서 무조건 냉장 보관하시는 게 좋아요. 쿠키슈라고 생각하면 돼요. 냉동하셔도 되는데 해동만 잘해서 드시면 돼요. 오늘 레시피가 딱 4개를 만들기 좋은 분량이라서 집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을 거예요. 만든 거 주변에 선물하기도 좋고 가족들이랑 나눠 먹기도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파리브레스트 만들다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